네, 정보통신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수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과 이어서 실내에서 그 위치 측이하는 기술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주로 이제 와이파이도 있고, 뭐 와이파이는 AP도 있고, 블루투스도 있고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위치 측기를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뭐 센서 같은 게 기가 있겠죠. 얘들에 대한 위치 측기를 해서 뭐 게이트웨이가 있겠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위치 측기 서버가 있고, 여기 보면은 또 뭐 공간 위치 관련 뭐 DB 같은 게 있죠. 뭐 AP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DB화에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신망 통해서 각각의 112, 119, 뭐 공공기관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해서 쓰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주요 통신 기술을 보면은 크게 한번 나눠보죠. 실내 위주로 와이파이, 블루투스, UWB, RFID 또는 NFC 또는 VLC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다 적어주면 좋겠지만 정확도를 한번 볼까요? 정확도. 와이파이는 그래도 10m 이내, 블루투스 1m 이내, UWB 30m 이내, RFID 100m, VLC는 50m 정도의 정확도입니다. 커버리지 가는 범위는 와이파이 30m, 블루투스도 한 30m, UWB는 약 100m, RFID는 1km, VLC는 10cm, 아주 낮습니다. 기기나 인프라가 어떤 걸 사용하냐? 당연히 여기 AP 사용하죠. 블루투스는 비콘을 사용하겠죠, 비콘. 그 다음에 UWB도 UW 관련 기기라든지, RF는 RFID 리더가 있고, 여기는 기기나 뭐 조명 같은 걸 주로 사용하겠죠. 보안성 측면에서 보면은 RFID는 좀 보통이죠, 보통. 블루투스는 다소 우수한 편이죠. 페어링 해야 되니까. UWB도 우수한 편이고, RFID도 우수한 편이고, VLC도 우수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축 비용을 한번 볼까요? 비용. 이게 만약에 이제 고가라고 치면은 블루투스가 이제 저가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UWB도 상대적으로 인프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랑은 이제 고가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저가가 됩니다. VLC도 한 중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와이파이는 보통 하죠. 여기도 용이하고, UWB는 좀 어렵죠, 상대적으로. RFID도 좀 관리가 들어가고, VLC도 이제 용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위치 측기에 대한 이제 고려사항이 이제 필요한데요. 고려사항. 자, 제도적으로 일단 규제가 있어요. 제도적 규제. 그래서 사용자의 왜냐면 개인정보 동의가 있어야 돼요. 사용자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은 것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미야 찾기라든지 미야 치매 노인이라든지 이거는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위치 측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위치 환경도 고려해야 돼요. 위치 환경. 그래서 실내냐 실외냐 이런 환경을 고려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기술적 검토를 해야 돼요. 기술적 검토가 별도로 필요하죠. 그래서 실내는 고정밀축기가 좀 들어가는 거고요. 구축 비용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 거죠. 와이파이를 이용하면 이제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이제 포지셔닝 기술이 들어가죠. 포지셔닝 기술 고려해야 되고, IEEE 802.11의 AZ라든지 AX 뭐 그런 거 고려해야 되고, 블루투스는 블루투스의 SIG 그룹하고 연동이 돼야 되고, 또 RTLS 관련돼서는 ISO IEC 24730을 준수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파트 1의 API, 파트 2의 DSS, 다이렉트 스프레드 스펙트럼에서 이게 2.4GHz 관련된 거, 파트 5에 CSS, CSS라 해서 취약 스프레드 스펙트럼,
스피드런 이전 사기야를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파트 6 관련돼서 UWB 무선 인터페이스에 대한 교육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요걸 다른 말로 RTLS라고 또 하죠. 리얼타임 로케이션 시스템,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인데요.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IPS라고도 해요. 인도어 포지셔닝 시스템. SITION. 그래서 근거리 신뢰 기반에서 주로 이거를 이제 셀 아이디라든지 삼각법이라든지 또는 핑거프린터라든지 DB가 있는 거죠. 방식으로 해서 LBS는 주로 로케이션 베이스 시스템은 CDMA라든지 GSM이라든지 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RTLS는 이와 반대로 와이파이라든지 직비라든지 UWB라든지 블루투스라든지 RFID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LBS랑 RTLS랑 약간 개념이 틀려요. LBS는 주로 이동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동통신망. 그래서 실시간 위치 시스템은 많은 물량이 이제 한 번에 파악을 하고 기존의 태그를 인식을 하든지 실시간 태그 동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로케이션이라든지 RF 컨트롤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RF 기술이 있고 UWB 기술이 있고 위성에 의한 방식이 있고 RFID에 의한 방식이 있고 또는 센서에 의한 방식이 있죠. 크게. 그래서 이제 원리를 보면은 얘는 TOA라든지 TDOA, AOA, 핑거프린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주로 하는 거고 위성은 위성에 대한 추기 항법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RFID는 RSSI라든지 또는 셀 ID 이런 걸 주로 이용하고요. 센서는 정전 용량이나 또는 압력을 이용해서 센싱 압력을 이용해서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는 RF가 약 2에서 20m, UWB가 약 2m 이내의 정확도가 있다고 해요. 뭐 책마다 약간씩 틀려 이게. 위성은 0.5cm에서 1m, 어떨 때 27 m까지가 있다고도 합니다. RFID는 10cm에서 한 2m. 센서는 여기도 10cm에서 한 30cm에 되게 정확도 높다고 해요. 커버리지 보면은요, RF는 좀 스케일업을 해서 그때그때 좀 틀려요. UWB는 약 10에서 약 100m, 좀 크죠? 100m. 그 다음에 위성은 더 크죠? 100m에서 수십 킬로미터. RFID는 1에서 한 10m, 센서는 1에서 한 30m. 예. 장점. RF는 예, 기존 폰이라든지 기존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얘는 그 위성은 위성 동기화라든지 좀 커버리지가 큰 거고 커버리지가 크죠. RFID는 장애물에 영향이 좀 적어요. 주파수가 좀 낮기 때문에 455MHz이기 때문에 장애물 영향이 좀 적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센서는 별도 장비가 물론 센싱하는 게 있지만 상대적으로 별도 장비가 불필요해요. 단점은 뭐냐? 단점. 사전에 셀에 대해서 셀 계산을 해줘야 돼요. RF나 UWB는. 위성은 위성 동기화가 필요해요. 위성 동기화. 그 다음에 RFID는 커버리지가 작아요. 커버리지 작다. 그 다음에 센서는 사용자 파악에 한계가 있어요. 너무 많으면 사용자 파악이 어려운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머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마인드맵을 통한 서머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저와 함께 서머리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계속 서머리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성하고 같이 연관돼서 전반적으로 이제 서머리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앞 시간에 좀 안 냈던 걸 쭉 보니까 GPS, A GPS, D GPS,
뭐 이런 것들은 별도로 언급 안 한 것 같아서 GPS 관련된 용어 나오면은 위성을 최소한 이렇게 3개를 그려주고요. 아마 뭐 다른 교재에도 있을 텐데요. 3개 그려주고 위성을 받는 단말이나 뭐 핸드폰을 해서 요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저희가 X1, Y1, Z1, X2, Y2, Z2, X3, Y3, Z3 해줘서 여기 도달 시간이 뭐 T1이다, 여기 T2다, 여기 T3다 하면은 각각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달하는 그 데이터의 시간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도달 시간, 여기 도달 시간, 여기 도달 시간이 이렇게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A다, B다, C다라고 했을 때 도달 시간에 대해서 A는 예를 들어서 C 곱하기 T1이 되는 거고, B는 C 곱하기 T2가 되는 거고, C는 C 곱하기 이제 T3가 되는 거죠. 그래서 C는 뭐 3 곱하기 10이 8승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풀어주는 게 루트에 요 위에 X1, Y1, Z1이 했던 부분을 여기다 응용을 해서 위치를 잡는 거 X-X1의 제곱 플러스 Y-Y1의 제곱 플러스 Z-Z1의 제곱, 이쪽도 똑같이 해서 X-X2의 제곱 플러스 Y-Y2의 제곱 플러스 Z-Z2의 제곱, 이쪽도 똑같이 해서 X-X3의 제곱 플러스 Y-Y3의 제곱 플러스 Z-Z3의 제곱.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수식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의 수식이 들어가서 그냥 GPS 신호였을 때는 우리가 CA 신호라고 그러죠. 그래서 Coarse and Acquisition SITION에서 이것이 이제 1.023MHz의 그 주파수를 생성하는데요. 이걸 사용해서 약 100m에 오차가 발생한다. 뭐 해서 요런 그 그림 그려주시고, 요런 그 도달 시간 그려주고, 수식 그려주고 해서 답을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면서 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GPS란 얘기가 나오면은, DGPS는 당연히 그 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위성이 있는데 위성에 대한 오차를 여기서 이제 단말이 봤는데, 얘를 이제 기준국에서 이런 그림을 해서 기준국에서 이거를 오차를 보정한다. 오차 보정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위성이 또 높게 떠 있다 보니까 여기 위에 전리층, 그다음에 대륙권 이런 걸 그려서 여기서 이제 오차가 발생한다. 이런 걸 언급하면서 이러한 그 그림을 그려주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그 AGPS 에서 이건 Assisted GP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위성이 이제 그 오차를 이제 잡아주는데, 위치나 그런 걸 잡아주는데, 위성이 그 단말과 신호를 측정을 해서 기지국에서 다시 LBS 서버에서 이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초기의 구동 시 요런 것들이 위성에 대한 어떠한 위치 측정에 대한 값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어떤 서버가 있겠죠. 서버가 있어서 서버를 통해서 인공위성과 여기 이 단말에 있는 치과의 사이에서 정확도를 좀 더 보상해 준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뭐 GPS라든지 DGPS라든지 또는 AGPS로 이렇게 비교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 오늘은 실내 측위 기술에 대해서도 했는데, 이건 이제 별도 작성해보고, 실내 측위 기술을 뭐 앞에 시간에서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엔 칸이 좀 적을 것 같아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 구분, 그래서 RF나 UWB 방식이 있고 의사위성이 있고
RFID가 있고 뭐 센서 방식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의사위성이거든요. 의사위성. 의사위성이 뭐죠? 예. 의사위성부터 이제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의사위성은 우주상공의 이제 GPS의 그 위성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건데, GPS에서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 고정 장소에서 설치돼서, 그러니까 특히 GPS 수신이 안 좋은 곳에 설치해서 실내라든지 그런 곳에 이제 추기를 좀 더 이제 보강한 겁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대체하는 정밀한 추기가 가능해요. 정밀 추기. 그래서 의사위성은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그 레인지 시그널을 그 전송해서 반송파 주파수나 데이터 신호가 그 GPS 위성과 아주 유사한 그 구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반 하에 의사위성이라는 거를 기반하에 의사위성이 또 그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수더 세틀리트 영어로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리는 RFID나 UWD는 앞 시간에 했는 것처럼 TOA라든지 TDOA, AOA 이런 걸로 측정하는 거고요. 의사위성은 그 별도의 기기를 둬서 그 측정을 하는 그 방법이고요. RFID는 RSSI라든지 뭐 셀 아이디로 측정하는 거고, 센서는 정전 용량이라든지 압력 등을 해서 이제 측정한다. 그래서 이게 하고, 정확도가 중요한데요. 정확도가 얘는 UW 기준으로 한 1m 이내 정도 되는 거고요. 의사위성은 매우 정확도가 높아요. 그래서 0.5cm, 1m 이내. RFID는 뭐 10cm, 가까이 있으면 10cm, 멀리 있어도 2m 이내. 센서도 뭐 10cm에서 얘도 30cm 이내. 커버리지. 그래서 UWB가 약 그 10에서 100m 커버리지가 좀 높죠. 그 대신 중간에 센서를 박아야 되는 거고. 의사위성이 이제 10km, 얘가 위성 기반이다 보니까 100m에서 10km에서 여기도 의사위성을 할 수 있는 그 장비를 중간에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RFID는 여기도 뭐 1에서 10m, 센서도 앞서 말씀드린 정확도와 비슷하게 약 한 30cm 이내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장점은 RFID와 UWB는 최근에 기존 우리가 그 폰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의사위성은 위성과 그 동기화해서 사용하면서 커버리지가 넓다라는 거고, RFID는 이제 장애물에 대한 영향이 적다. 그 다음에 센서는 별도 장비가 불필요하다. 네, 그런 게 되었고, 이제 단점은 RFID나 UWB는 사전에 셀 계산 필요해서 설계가 필요한 거고, 이거는 장점이면서 단점이, 의사위성은 사전에 그 위성하고 동기화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RFID나 센서는 이제 커버리지 적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여기 실내 위치 측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실내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양하게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